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성공의 8단계 제2장 1단계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 설정.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아머 공과대학은 겐솔러스라는 젊은 성직자의 상상력에서 탄생했다. 어느 날 그 젊은 목사는 100만 달러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여러 신문에 광고를 냈다. 육류 포장 사업으로 갑부가 된 필립 아머가 그 광고를 보고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로 결심했다. 설교 당일 겐솔러스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과 정신력을 길러주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 줄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만약 100만 달러가 있다면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설교했다. 설교가 끝나자 아머는 목사에게 다가가 자기소개를 하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다고 격려한 후 다음날 자기 사무실로 오면 필요한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미국 아머 대학의 설립 배경이다. 미래는 꿈을 가진 자의 것이다. 겐솔러스의 꿈은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고 그의 목표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젊은이들의 성공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 설립에 꿈을 가졌던 것이다. 꿈은 성공의 시작이다. 성공 철학 분야의 거장 나폴레온 힐은 모든 성공의 시작은 상상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즉, 창조력이 없으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할 것이고 목표 없는 인생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말이다. 꿈이란 상상력을 키우는 데서 출발한다. 망상과 꿈의 차이는 실현 가능 여부에 달려있다. 실현 불가능한 꿈이 망상이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명한 꿈을 꾸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 인류는 꿈을 따라 발전해왔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고 에디슨의 열명은 각종 발명품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처럼 실현 가능한 꿈은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씨는 젊은 시절 배고픈 서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를 팔아 생긴 돈을 품에 넣고 고향을 떠나서 막노동과 가게 점원의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는 건축 현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식하는 시간에 나무로 대충 만든 딱딱한 나무 침대 위에 드러누워 쉬고 있는데 빈대들이 땅바닥에서 기어 올라와서는 몸 구석구석을 막 물어대서 낮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화가 난 정주영 씨는 빈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침대 나무 기둥 4곳에 물그릇을 놓았더니 빈대가 나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얼굴 위로 뭔가 떨어져서 보니 빈대가 벽을 타고 천정으로 가서는 정주영 씨 얼굴로 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다.
빈대들의 극성에 하도 기가 막혀 잠이 달아난 정주영 씨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런 하찮은 빈대도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데 사람도 성공의 꿈을 품고 열심히 하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정주영 씨는 이를 악물고 일을 해서 현대그룹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서 게으르고 무능력한 직원들을 보면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고 했다고 한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와 꿈의 씨앗.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을 하는 분명한 명분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꿈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을 세우고 미래의 웰빙을 이루기 위해 강한 소망과 성취하려는 추진력은 성공으로 향하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종류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의 크기와 종류도 달라진다. 따라서 우선 씨앗을 뿌리기 전에 어떤 종류의 씨앗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그 씨앗을 뿌려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확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도 미리 예측해봐야 한다. 사과나무를 심고 1년 만에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농사를 짓는 것과 유사하다. 꿈의 씨앗을 뿌려야 성공이라는 열매가 생긴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와 가꾸고 성장시키는 인내의 시간과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성공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5년으로 본다면 1년 차는 씨를 뿌리고 2년 차는 가꾸고 3년 차는 첫 열매를 따기 시작하여 5년 차에는 많은 성공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확실히 해야 한다. 즉,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 봤다면 그 비전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길 원한다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꿈을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이다. 선명한 꿈을 가져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생각의 전환은 꿈을 선명하게 그릴 때 가능하다. 선명한 꿈이란 시각화할 수 있는 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행하고 싶은 곳에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 그곳에 가 있는 상상을 하라.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꿈의 대가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이 많으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어린 시절 자기가 그렸던 미래의 청사진을 들고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의 청사진은 이런 것이었다.
디즈니랜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행복과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부모와 자녀 모두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에게는 이해와 교육을 위한 놀라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는 박람회, 전시회, 놀이동산, 커뮤니티 센터,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박물관, 그리고 아름다움과 마법의 명성지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성취와 기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희망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경이로운 감정에 대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는 디즈니랜드 청사진은 시각화할 수 있는 선명한 꿈이었기 때문에 세계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디즈니랜드로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당신도 월트 디즈니처럼 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꿈을 기록해보라. 머릿속에 넣어둔 꿈은 열정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몽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꿈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 언제 그 일을 이루고 싶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꿈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문장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만약 꿈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라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거나 사진을 구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는다. 총 300평짜리 3층 건물 비즈니스 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이다. 약 20억 예산이 든다. 3년 후 연봉 7억이 될 때 건축을 시작한다. 한 주에 적어도 10명의 사람을 만나고 시스템 매뉴얼로 한 달에 4명의 파트너를 만든다. 주당 10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실현 가능한 꿈을 꾸라. 종이에 적은 꿈의 내용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의 일을 상상해보라. 그 누구에게도 꿈을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로 진지하게 성취된 순간을 미리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된 영화배우 아놀드 스웨츠네거는 무엇이 우리를 승자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그것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마음의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처음 참가한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마치 우승자가 된 것처럼 대회장을 걸어 다녔는데 마음속에서 이미 수없이 우승 장면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우승하리라고 확신하였고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영화배우로 진로를 바꾸었을 때도
성공한 영화배우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곤 했는데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먼저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린 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상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미 얻거나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행동하면 그 일을 이루게 된다. 성공에 이르는 5계단을 찾아라.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꿈으로부터 출발해서 감정, 행동, 결과, 성공에 이른다. 사람이 창의적인 꿈을 꾸면 즐거운 감정이 생기고 즐거운 감정은 적극적인 행동을 낳는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좋은 결과는 성공의 잣대가 된다. 먼저 성공으로 향하는 첫 계단인 꿈을 가지려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은 이미 성공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공한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해야 한다. 성공자의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어라. 그들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성공담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창의적인 꿈은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자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할 때 불이 지펴진다. 성공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거인을 깨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성공을 향한 도전을 하게 된다.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다. 꿈으로 시작하는 첫 계단부터 시작하여 한 계단씩 마지막 계단까지 호흡을 가다듬고 땀을 닦으면서 오르게 될 때 성공의 최종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은 꿈이 병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꿈을 빼앗거나 꿈을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기 마련이다. 글쎄, 과연 그렇게 될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애초부터 쳐다보지도 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성공을 하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하던 일이나 잘해라.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올 것이다. 그 소리는 실패자들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꿈의 파워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꿈을 꾸고 그 꿈에 오히려 도전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또한 성공의 크기는 꿈의 크기만큼이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질수록 크게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비즈니스에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우선. 꿈의 씨앗을 뿌렸다면 성공의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곁에서 짝을 이루어 항상 동행하는 것이 목표 설정이다. 꿈이 제대로 종착지에 도착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목표다. 꿈이 성공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라면 목표는 그 발걸음을 어디에다가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다.
에디슨은 2000번의 실험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 수많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발명품을 만들어내자 한 젊은 기자가 에디슨에게 실패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에디슨은 실패라니.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쳐 전구를 만들어냈을 뿐이요. 라고 대답했다. 에디슨은 세상을 밝힐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 설정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목표 설정은 성공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작업이다. 꿈이 성공의 시작이라면 목표 설정은 성공의 원리라 할 수 있다. 꿈이 놓왔을 깨닫는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자화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목표 설정은 노하우를 캐내는 작업이다. 꿈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여 성공의 자화상을 갖게 하는 일이라면 목표 설정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일이다.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원리와 같다. 연료를 가득 채워 놓았지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다면 그 자동차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조종사에게 비행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해보자. 오늘 어디로 비행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비행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단지 승객들을 태우고 비행기를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공중에는 기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기류들은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요. 그 가운데 가장 강한 기류를 하나 골라서 타기만 하면 그 기류가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도착해보면 알겠지요. 위와 같은 조종사가 있다면 그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꿈이 마음속의 창조라면 목표는 실제적인 창조를 말한다. 목표는 꿈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기 사명서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한 비즈니스 사명서를 한 예를 들어 작성해보자. 성공적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펼치기 위한 자기 사명서. 하나,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들을 숙지한다. 둘, 소속된 회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셋, 효율적인 정보 전달 기술을 익힌다. 넷, 전달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익힌다. 다섯,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격 유형을 연구한다. 일곱, 대인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여덟,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영 기술을 배운다. 아홉, 리더십을 훈련한다. 구체적인 목표 행동 강령. 하나, 개인적으로 파트너를
홈미팅이나 행사에 초대한다. 2.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테이프를 꾸준히 전달한다. 3. 이메일로 뉴스거리나 신제품에 대한 자료를 보낸다. 4. 파트너의 특별한 기념일에는 축하 카드를 보낸다. 5. 사후 관리를 위해 일정표를 작성하고 방문한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스스로 세운 목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룰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갖자. 목표를 성취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외식을 한다든지 기념품을 사서 목표 달성을 자축하는 글귀를 기록해 둔다든지 자신을 칭찬하는 문구를 써서 붙여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본다. 또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에는 끈기에 있다. 여러 차례의 실패 속에서도 성공자는 궁극적인 성공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성공자가 되려면 목표를 기록하여 매일 그 목표를 보고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여 파트너들과 함께 그 목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목표를 향해 일하라.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로 세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 또한 목표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작은 목표가 있고 장기간에 이룰 수 있는 원대한 목표를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작은 목표에서 출발하여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면서 큰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목표를 향해 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8단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전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2단계 세부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3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을 정하라. 4단계 행동 계획을 세워라. 5단계 목표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라. 6단계 상황에 따라 목표나 행동 계획을 수정하라. 7단계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중단하지 마라. 8단계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라. 전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는 먼저 먼 곳을 본 후에 점진적으로 가까운 곳을 살피면서 운전한다. 먼 곳을 먼저 보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할 것인지 직진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방향을 잡은 후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의 위치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대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전체적인 목표라는 것은 운전자가 거시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인 목표는 일을 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일을 거시적으로 처리하게 해준다. 자신의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가도록 도움을 준다. 전체적인 목표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창조력을 발휘하여 떠오르는 것을 종이에 적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인 목표를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문화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비용 마련을 위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탑 리더가 된다. 20억 비용 마련을 위해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펼친다. 세부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대부분의 큰 목표는 1년의 중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후의 큰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힘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세부적인 목표를 매일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의 목표를 세워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충실한 방법이다. 전체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이라면 매일의 목표는 년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까지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든다면 아래와 같다. 일단 세부적인 목표가 세워지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전체 목표. 문화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1년 차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성공 기반을 마련한다. 2년 차, 수입의 30%를 대지 마련 비용으로 저축한다. 3년 차, 수입의 50%로 대지 계약을 한다. 4년 차, 수입의 70%로 대지를 마련한다. 5년 차, 수입의 80%로 건축을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을 정하라.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잠정적인 날짜를 잡는다. 날짜를 정하라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라는 뜻이 아니다. 날짜는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더 늦출 수도 당길 수도 있지만 일단 기간을 정해 놓아야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분명해진다. 전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5년이 걸린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내용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한다. 아래의 예와 같이 기간을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1년 총 수입이 5천만 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이란 기간 동안 핀 성취에 도전한다. 그러기 위해 한 달에 20명의 새로운 사람과 접촉하고 그들 중 5명의 새로운 사업가를 확보한다. 행동계획을 세워라. 목표와 기간을 정했으면 이 기간 내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얻어진 해답을 통해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약 1년에 1억을 번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1억을 벌기 위해서 매출이 얼마나 올라야 하나? 이만큼의 매출을 올리려면 몇 명의 사업가와 소비자 파트너가 필요한가? 이 정도의 파트너를 얻으려면 몇 명의 잠재 고객이 있어야 하나? 이렇게 행동 목표를 짚어보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다음에는 계획을 수행해 나가자. 만약 도중에 변화가 생기면 목표를 수정하면 된다. 이처럼 행동 계획을 세움으로써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매출이 올라야 하는지 구체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1년차 1개월은 10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년차 2개월은 10명 중 2명을 사업가가 되도록 돕는다. 1년차 그룹 매출은 3억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룹에 네트워크된 사업자가 700명은 넘어야 한다. 목표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라.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실행에 옮기면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은 성장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 움츠려들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자세로 앞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을 추구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우주 비행사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천문학자 유형이다. 천문학자는 최첨단 기술 장비를 갖고 천체를 관측하며 학문을 전개해가면서 각종 가설을 세워나간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는 천문학자만큼의 학문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험을 겪으면서 우주를 직접 체험하고 상세하게 접한다. 결국 달나라의 깃발을 꽂은 주인공은 천문학자가 아닌 목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우주 비행사였다. 네트워크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천문학자보다 우주 비행사와 같은 관찰형 인간이 아니라 실천형 인간이다. 상황에 따라 목표나 행동 계획을 수정하라. 융통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시스템 복제 사업이라 하여 융통성 없이 숨막히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 후 주위를 둘러보라.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말이다.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지닌 인격체라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행동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도중에 자신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나 기술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에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과 행동 계획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 사업자가 갖출 태도는 원칙을 지키면서 더불어 융통성과 순발력 그리고 적응력과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목표를 실천해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과 순발력을 발휘하게 되면 뛰어난 상황 적응력과 목표에 대한 집중력으로 결국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중단하지 마라. 목표에 도달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는 도중에 장애나 도전,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잠재 고객의 거절일 수 있고 그룹 내 파트너십의 위기일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위기에서도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해야 한다. 서로 쉬어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항상 목표를 마음에 두고 한 박자 쉬고 다시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농사 짓는 사람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다고 쉽게 농사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위기나 좌절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요소들조차
성공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라. 격려와 칭찬만큼 인생에 좋은 활력소가 없다. 잘했을 때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제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확신하라. 목표를 성취하는 도중이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면 자칫 일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고도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할 줄 모른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목표를 성취했는가 말이다. 진정한 삶의 웰빙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칭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다. 대개 어른이 되면 꿈을 잃고 산다. 슬픈 일이다. 꿈이란 어린이들만의 전유물로 치부해버리고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 내게 꿈이 있었지 라며 한숨을 몰아쉰다. 이 사실이 틀렸다고 인정한다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당신의 꿈을 되찾고 목표를 향해 나가자. 작은 목표에서 큰 목표로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꿈과 목표 설정을 위한 가치 발견. 나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한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며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진정으로 성공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상상한다.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라는지 생각한다.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접해 주길 원하는지 생각한다. 어떤 문화생활을 원하는지 생각한다.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얼마나 웰빙하고 싶은지 생각한다. 무슨 일에 투자하고 싶은지 생각한다. 얼마나 기부하면서 살고 싶은지 생각한다. 감사합니다.